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하시는 교육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김율만입니다. 교육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제가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나가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목표는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장애란 무엇인가? 2. 장애 유형 및 지켜야 할 예의. 3. 장애인 고용의 가치와 의미. 여러분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애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애란 무엇인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한자 사전에는 장애 가로막다 장, 거치적거리다 해, 또 국어 사전에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사전에 표현한 대로 장애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장애는 사람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발생해서 어렵거나 힘들 때 사람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수준의 기능적 제약이나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분류하자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PPT로 띄웠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과 생각해 볼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노동 착취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노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에게 일이란 단순히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닌 재활과 자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대 및 노동 착취 문제도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1년 조사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70%가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장애는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지능의 발달이 늦어지는 정신장애입니다. 지적장애 여부를 알아내는 데 표준지능검사가 흔히 사용되는데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특수보호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의 범주는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정하며 IQ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지적장애 중 IQ 53에서 70은 상위 범위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이 여기에 속하며 특수훈련을 하면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천천히 말합니다. 둘째,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반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적보다는 격려가 우선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고 잘 대해준다면 발달장애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에도 직업은 인생이자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은 다양성과 포용,
사회적 책임, 사회의 가치 증진 등 다양한 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자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며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다양성과 포용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은 각자의 능력과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 당사자가 일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과 기업은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은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조직 내의 윤리와 가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몇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동구밭입니다. 이 기업은 친환경 고체 샴푸, 세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직원의 50%를 발달장애인들로 고용하려는 목표를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도 2017년에는 7억이었으나 2021년에는 120억으로 몇 배나 올랐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국장애인 자립협회입니다. 이 기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촉물, 인쇄물을 제작하며 직원의 70%가 일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2021년에는 56억이었으나 2022년에는 80억으로 올랐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베어베터입니다. 이 기업은 일자리를 가지기 가장 어려운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2012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쉬운 직무를 개발하여 인쇄물, 명함, 원두, 제과 제빵, 플라워 사업과 카페 및 매점 운영 위탁 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매출액 약 100억, 직원 수 약 300여 명, 이중 발달장애 직원은 250여 명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일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9천여 개의 기업,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업무 비효율화를 우려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매년 수천억 원 규모 이상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거둬들인 부담금 규모만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참 의미와 가치는 단순히 법을 지켜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통합과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고용하는 것일 겁니다.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의 기회를 넓혀주시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